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동안 월가에서는 관세 전쟁이 협박용에 그칠 것이다,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부과되면서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과연 관세 전쟁을 멈출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 전망을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전쟁이 왜 무서운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캐나다의 관세 25%를 강행을 했고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예외로 둔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좀 찾기도 했는데, 어쨌든 관세는 계속 부과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넓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거,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래를 좀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암시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세계 정세는 불안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관세 전쟁이 곧 끝날까? 4월 2일이 되면은 더 범위가 넓어져서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끝난다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관세에 대해서도 손볼 것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를 먼저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타겟 목표는 중국이 되겠지만, 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관련 있는 여러 나라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목재 얘기를 강화할 건데, 어쨌든 이것이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 관세 전쟁, 관세에 대한 엄포, 이것이 협상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서도 협상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1, 2월에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안심시켰는데, 그런데 결국 2월, 3월을 지나 보니까 그게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부과가 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며, 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고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전망들을 막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버코어 ISI의 세러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의 부대표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관세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번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졌고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시장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임을 할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의, 중국을 꺾어 놓는 거, 그것을 격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달라졌다는 건데, 자, 트럼프 2.0의 중국 관세는 더욱더 강력해졌고 향후에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발효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또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진 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4월 1일까지 무역협정, 무차별적 무역 관행, 그리고 공급망 안보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EU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도 지금 엄포를 놨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에는 전방위적으로, 전지구적으로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러 비앙키는 자, EU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이고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4월부터 다수의 국가 대상으로 관세 발표 가능성이 있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시작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관세. 자,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봐도 사실 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미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은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미국은 더욱더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이제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그런데 자, 미국이 25%나 되는 관세를 부과한 이유 한번 따져보니까, 자, 미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25% 부과했을 때 미국 경제 GDP는 마이너스 0.32%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캐나다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멕시코도 마이너스 3.14%나 GDP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큰 영향이 없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위기 수준, 경제 침체 수준의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엄포를 놓고 관세를 때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길들이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항을 하면서 보복 관세를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관세가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코어 CPI는 0.6%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10 플러스 10 더블 관세를 부과했죠. 자, 그러면서 코어 CPI는 0.1% 추가적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코어 CPI가 0.7%나 오른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되는데, 자, 트럼프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충분히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고 그 정도는 지금 감내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CPI입니다. 물가가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패드에서도 큰 틀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물가를 보니까,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미 작년 말에 시장은 올해 많게는 4차례, 적게는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를 시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2번 금리 인하도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 당장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자극을 받는다면은 결국에는 패드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견해를 철회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자, 미국은 관세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자, 미국 경제는 견고해.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소비가 감소하고 미국 경제 동력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 경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의 영향, 바로 인플레이션과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2달, 3달 뒤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 관세 폭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힘을 기반으로 중국 및 글로벌을 옥죄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타겟, 궁극적인 타겟은 중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세 폭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은 패드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상을 우려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시장이 주구장창 오를까요? 아니면 시장이 조정 또는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관세 폭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패드가 금리 인하를 중단을 한다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